신라 30대 문무왕이 다가앉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공같이 어진 신하를 얻었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 만약 지금의 이 일이 평상시처럼 어그러짐이 없다면 공의 공덕을 어느 때인들 잊을 수 있으리요. 김유신은 이미 명을 받고 현고자매 수사에 가서 몸을 깨끗이 하고 곧 영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향을 피웠다. 몇 날 밤을 보낸 뒤에 나와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번 걸음에 죽지 않겠구나. 김유신이 장차 떠나려 할 때 문무왕이 손수 쓴 글을 통해 김유신에게 알렸다. 국경을 벗어난 후에는 상벌은 그대의 뜻대로 해도 좋다.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부장군 김인문, 진복, 김양도 등 9장군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 문무왕 2년 662년 1월 23일에 칠중하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같이 여기에 왔느냐?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너자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서로 쫓아서 강을 건너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고구려인들이 큰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험하고 좁은 데로 행군하였다. 산양에 이르러 김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 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력을 침입하여 욕보이고 적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 장정들을 잡아다 베어 죽이고 혹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종으로 부린 지 오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큰 나라의 힘을 빌려 두 나라의 도읍을 멸하여 나라의 원수를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여 신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함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면 반드시 성공에 돌아갈 것이고 만약 적을 두려워하면 어찌 포로로 잡힘을 면하겠느냐?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말하였다. 원컨대 장군의 명을 받들어 감히 살기를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이리하여 북을 치며 평양을 향해 나아갔다. 길에서 적병을 만나 맞받아 공격하여 그들을 이기니 획득한 갑옷과 무기가 매우 많았다. 장세의 험한 곳에 이르러 매서운 추위를 만났고 사람과 말은 몹시 피곤하여 갑자기 쓰러져 죽기도 하였다. 김유신이 어깨를 드러낸 채
채찍을 잡고 말을 채찍질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를 보고 힘을 다하여 달려갔고 땀을 흘리며 감히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드디어 험난한 곳을 지나자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군량이 떨어져 대단히 고생하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그들에게 우리가 근처에 도달하였음을 먼저 알려야겠다. 이에 보기감 열기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젊어서부터 자네와 함께 놀아서 자네의 지조와 절개를 알고 있다. 지금 소정방 장군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자네가 가주지 않겠느냐? 열기가 말하였다.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외람되게도 중군의 직에 있고 하물며 송구스럽게도 장군의 영을 받았으니 비록 죽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이 태어나는 해라고 여기겠다. 드디어 장사인 국원 등 15명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여 소정방 장군을 만나 말하였다. 김유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미 가까운 곳에 다다랐다. 소정방이 기뻐하며 글을 써서 감사를 표하였다. 김유신 등의 행렬이 양호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적국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에게 배와 피단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고 가버렸다. 김유신은 양호에 진영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김인문, 김양도 및 김유신의 아들 군성 등을 보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뜻으로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소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힘껏 싸울 수 없었다. 이에 군량을 얻게 되자 곧 당나라로 돌아갔다. 김양도는 군사 800명을 데리고 물길로 황국하였다. 이때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매복시켜 우리 군대를 돌아오는 길에서 요격하고자 하니 김유신이 북과 북채를 여러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아 꼬리를 휘둘러 북과 북채가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고 또 땔감으로 쓸 풀을 쌓아놓고 태워 연기와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몰래 이동하여 표하에 이르러 급하게 강을 건너 언덕에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고구려인들이 이를 알고서 추격해 왔다. 김유신이 만노를 한꺼번에 발사하게 하자 고구려 군대가 곧바로 퇴각하였다. 여러 부대의 장수와 병졸들을 이끌고 독려하여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나아가도록 하여 길을 막고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장군 한 명을 사로잡고 만여 명을 참수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노고를 취하하였고 돌아오자 상으로 봉업과 자기를 차등으로 내려주었다. 문무왕 3년 663년에 백제의 여러 성이 몰래 부엉을 깨하였다. 그 우두머리가 두율성에 머무르며
외의 군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문무왕은 친히 김유신, 김인문, 김천존, 죽지 등의 장군을 거느리고 663년 7월 17일에 정벌에 나섰다. 웅진주에 머무르며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유인원과 군사를 합쳤다. 663년 8월 13일에 두율성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외인들과 함께 나와 진을 쳤다. 우리 군사들이 힘껏 싸워 그들을 크게 물리치니 백제와 외인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문무왕이 외인들에게 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와 너희 나라는 물로 가로막혀 영역이 나누어져 일찍이 서로 얽힌 것이 없었고 다만 우호를 맺고 화목함을 꾀하여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고 서로 왕래하곤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늘 백제와 함께 악한 짓을 같이하여 우리나라를 도모하려느냐? 지금 너희 군졸들은 내 손아귀에 있지만 차마 죽이지는 않겠으니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이르거라.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군사를 나누어 여러 성을 공격하니 그들이 항복하였으나 오직 임존성만이 지세가 험하고 성이 견고하며 또한 식량이 많아 공격한 지 30일이 되도록 능히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군사들은 피곤하여 싸우기를 싫어하였다. 문무왕이 말하였다. 지금 비록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으나 여러 다른 성과 보루들이 모두 항복하였으니 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에 군대를 정비해 돌아왔다. 663년 11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여 김유신에게 밭 500개를 내려주었고 나머지 장수와 병졸들에게 상을 차등으로 내려주었다.